티스토리 디자인의 샘플들을 소개하고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제공하는 스킨들이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할 때는 이런 스킨들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적용한 자신의 티스토리 관리자에서 HTML로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티스토리 스킨 중에서 이 디자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형태도 많이 보이고 이 형태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 이런 스킨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티스토리를 가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샘플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샘플이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입니다. 왼쪽에 프로필 정보가 있고 우측에 카테고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기본 세팅된 스킨이 이 스킨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자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킨을 바탕으로 홈페이지형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기본 디자인에서 이 부분 프로필을 추가하고 메뉴를 추가하고 카테고리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큰 이미지를 넣었고 이 하단 부분에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변경한 첫 번째 디자인이 바로 이 샘플입니다. 왼쪽 부분을 추가하고 가운데 부분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은 이 분류가 이 부분에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큰 대문 이미지를 넣어서 홈페이지형 느낌이 나도록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처럼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단에는 바로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을 더 따로 뽑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본문 가로폭은 이 정도 넓이였는데 변경한 디자인에서는 이 부분만큼 더 늘려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모바일에서 볼 때는 이와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디자인에서 가운데 부분 이미지만 바꿔주면은 또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이런 형태로도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 배너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배너를 추가해서 SNS 링크를 걸 수 있는 디자인이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제일 처음에 디자인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런 배너를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티스토리의 경우는 HTML과 CSS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이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기존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스킨을 바탕으로 지금의 아보누 티스토리 이 디자인처럼 상단 메뉴와 가운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디자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티스토리 공식 사이트를 접속을 해보았는데 티스토리의 스킨 메뉴에 보면은 최신 스킨 몇 가지가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whatever라는 스킨이 좀 끌렸는데 이 적용 예시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단에 메뉴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도 클릭하면은 슬라이딩 이미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베버리지 샘플은 이 whatever라는 스킨을 적용을 해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이미지와 내용으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 whatever라는 스킨도 처음에 자신의 티스토리에 적용을 하면은 이런 형태처럼 뼈대만 보일 겁니다. 이 뼈대를 제가 이런 식으로 변경했듯이 이 whatever라는 스킨을 몇 가지 설정 작업과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 진행 계획은 이 whatever라는 스킨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고 최종 이런 완성된 디자인이 되도록 꾸미는 작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제가 기존의 샘플로 디자인 변경한 것보다 이와 같이 최신 스킨을 이용해서 티스토리 디자인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또한 저 역시 이 샘플을 다시 적용을 해서 처음부터 결과물까지 같이 보여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예전 스킨으로 디자인 변경한 티스토리 작업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기회에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티스토리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이 최신 스킨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신의 티스토리로 우선 접속을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자신의 주소 뒤에 manag를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 관리자 페이지를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로그인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 이미지와 프로필 제목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꾸미기 아래에 있는 스킨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기존에 자신이 사용한 디자인은 스킨 다운로드를 통해서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디자인을 했는 부분을 스킨 다운로드를 해서 백업을 따로 받아 놓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아랫부분에 RG 파일로 기존의 디자인 소스를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이 있는 분은 이걸로 따로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백업을 한 후 아래로 내려보면은 가장 상위에 보이는 이 네 가지 스킨이 최신 스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whatever라는 스킨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최신 스킨을 적용하려면은 스킨의 우측에 보면은 점색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적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바로 새로운 스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티스토리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기존 스킨에서 새로운 스킨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최신 스킨을 적용한 후 보이는 화면은 이처럼 뼈대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글조차 없다면은 가운데 부분이 휑하게 보이고 아랫부분에 이런 내용만 보일 겁니다. 처음에 결과물로 봤던 이런 디자인으로 바로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초기 상태에서 여기 메인 첫 화면에 이런 상단 영역, 기획 시리즈 부분, 이런 부분을 티스토리에서는 커버 디자인을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 상태에서 메인 첫 화면에 슬라이드 이미지와 아랫부분에 보이는 영역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용된 스킨이 우측 점세개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정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샘플에 대한 제작자와 저작권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스킨의 저작권은 MIT 라이센스 규정을 따릅니다. 현재 초기 세팅된 화면을 이런 화면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콘텐츠를 미리 등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콘텐츠를 등록을 할 때는 본문 내용과 함께 이미지를 꼭 같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넣은 이미지가 메인 첫 화면 커버 영역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까지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들어갈 대메뉴를 어떤 걸로 할지 정해 보시고, 그리고 커버 영역에 이런 이미지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콘텐츠를 8개 정도는 등록을 해 놓기 바랍니다. 글쓰기를 하면은 이런 콘텐츠가 지금 저는 2개만 있는데 한 8개 정도는 돼야지 디자인 꾸미게 하는데 무리가 없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콘텐츠를 정성스럽게 하루에 1~2개씩은 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1부 디자인편이 끝나고 3부 광고편 때 내 티스토리를 애드센스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티스토리를 애드센스 승인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콘텐츠를 정보가 있는 내용으로 꾸준하게 매일 하나씩은 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적어도 한 달 후쯤에 애드센스에 광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모두가 순조롭게 승인이 한 번에 끝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이런 콘텐츠를 몇 개 등록을 하고 상단 메뉴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디자인 변경하는 작업은 며칠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관리자 페이지에 있는 이 프로필 변경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한 후 왼쪽 메뉴에서 제일 아래에 관리 아래에 블로그를 클릭을 합니다. 블로그 이름과 닉네임, 블로그 설명은 재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이미지가 바로 이 부분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을 하는 부분은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미리 이런 로고는 제작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 내가 포토샵을 잘 못 다루신다거나 이런 로고가 없으신 분은 따로 영상으로 포토샵을 못해도 누구나 5분 만에 이런 로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이런 로고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로고를 만든 후에 이 부분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클릭을 하면은 최종 이 부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등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며칠 후에 다시 영상을 촬영하면서 디자인을 꾸미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ever 최신 스킨 적용 후 로고와 카테고리 메뉴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 2편에서 꾸미기 스킨 변경을 클릭하여 스킨 중에서 최신 스킨인 Whatever 스킨을 적용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스킨을 적용 후 기본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10개 정도의 글을 미리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 세팅 과정은 끝났고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입히고 변경하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꾸미기 아래에 있는 스킨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스킨 편집하면은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은 네티스토리 사이트를 이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HTML로 스킨을 편집할 수 있는 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왼쪽 화면인 네티스토리 화면은 Whatever 스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뼈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제대로 된 디자인이 입혀집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최신 스킨에는 이런 커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홈 설정에 현재는 최신 글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글이 8개가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네티스토리가 이런 게시글 8개만 출력이 되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신 글만 뽑는 것이 아니라 커버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디자인이 입혀집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최신 글에서 커버로 변경을 했고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적용이 된 상태에서 왼쪽 화면, 즉 네티스토리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이 한 번에 입혀질 겁니다. 이 부분을 내려보면은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킨 편집 화면이 아니라 원래의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클릭 한 번으로 디자인이 입혀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최신 스킨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킨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커버 지원이라고 해서 메인 화면을 꾸밀 수 있는 커버 기능이 지원됩니다. 최신 스킨으로 나온 5개 스킨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스킨 변경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이 5개가 최신 스킨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 기존 예전 스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 스킨들은 이런 커버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화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HTML로 직접 치환자를 사용해서 변경을 해야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디자인이 입혀진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로고, 상단 메뉴, 그리고 상단 배경 이미지, 그리고 하단 부분들을 다 내 업종에 맞도록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일 위에서부터 해서 내 업종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이 부분에 있는 이 게시물 4개는 바로 뼈대 틀만 있을 때 제가 글 등록했던 이 내용이 이 아래편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외에 이 위에 부분들은 다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 로고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고의 경우는 로고 파일이 있으신 분은 변경해도 되고 그냥 이런 텍스트로 하실 분은 텍스트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편에서 로고 없으신 분은 로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로고를 넣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창을 티스토리 하면, 관리자 화면 2개를 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화면에서 로고를 넣는 위치는 이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꾸미기 안에 스킨 편집에서 모든 디자인 변경은 이루어집니다. 스킨 편집을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왼쪽 부분은 내 티스토리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창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태블릿 사이즈와 휴대폰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면보다는 이 새로운 창 여기에서 변경사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측의 스킨 편집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은 로고 이미지를 이 부분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참고로 로고의 권장 사이즈는 높이가 56픽셀입니다. 그럼 자신의 로고를 포토샵에서 권장 사이즈 높이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자신의 로고를 불러옵니다. 배경 부분을 제외한 이 가운데 로고 부분만 자르기 위해서 왼쪽에 돋보기 툴을 클릭을 해서 먼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사각형 선택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로고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로고 크기만 잘라야지 티스토리에서 그나마 크게 보일 겁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른 이미지를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 다른 이름 저장을 클릭해서 이곳에 로고 파일을 JPG나 PNG 확장자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한 후 이 창은 닫겠습니다. 다시 로고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른 로고 파일의 사이즈를 확인할 때는 상단 메뉴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미지 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높이가 59픽셀로 나옵니다. 좀 전에 권장 사이즈는 최대 57픽셀이기 때문에 높이를 57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비율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폭도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변경한 이미지를 새로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만약 포토샵에서 제가 이렇게 변경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저희 유튜브의 재생 목록에 포토샵 시리즈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고 이미지 작업을 끝났으니 이제 티스토리 관리자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스킨 편집 화면의 아래편에 있는 로고 이미지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높이를 56픽셀로 만든 이 이미지를 열기를 하면 등록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고가 아닌 텍스트로 하고 싶은 분은 이 부분 마이너스 부분을 클릭하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때는 이 부분 플러스 부분을 클릭해서 재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한 후에는 항상 적용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클릭한 후 티스토리 화면으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에 로고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PC상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만약에 모바일에서 본다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상단에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새로 고침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바일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할 때도 이 스킨 편집 화면의 왼쪽 화면으로 확인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모바일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했을 때 만약 이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왼쪽 화면은 반응형으로 체크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이 오른쪽 화면은 반응형으로 체크 안 되는 경우에 이런 모바일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경우에 왼쪽 모양으로 변경을 하는 위치는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좌측 메뉴 부분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꾸미기 부분에 모바일이라고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설정에 따라서 두 가지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재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화면 반응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라고 변경을 하면은 티스토리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모바일 스타일, 즉 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티스토리 자체 모바일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런 대문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반응형 모바일 형태가 이상하게 나올 때는 이 형태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자신한테 맞는 메뉴를 넣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콘텐츠 아래에 있는 글 관리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 관리를 클릭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올린 글들이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글들이 카테고리가 없이 그냥 한 곳에 다 통합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의 내용끼리 카테고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콘텐츠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합니다. 저는 올린 글들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영어로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해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한글로 티스토리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네이버에 모두를 적겠습니다. 주제가 있을 경우 이 부분 클릭해서 관련 주제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IT에 IT 인터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카테고리 3개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카테고리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다시 글 관리로 이동을 해서 이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넣어주겠습니다. 한 개를 선택하고 이 부분 수정을 해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변경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카테고리 없음에서 아이패드 카테고리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아래편 글들도 카테고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모두 홈페이지 관련을 다 체크를 해서 변경을 클릭하고 모두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카테고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 후 내 사이트로 돌아가 봅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부분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은 카테고리 영역이 아니라 메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왼쪽 메뉴 중에서 꾸미기 아래에 있는 메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를 노출할 때는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지금 보이는 홈 태그 미디어 로그를 보면은 이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메뉴를 변경할 때는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5개 중에서 태그는 하단에 있으니 삭제를 하고 미디어 로그와 위치 로그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방명록은 티스토리 방문자가 글을 남길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 메뉴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메뉴를 추가할 때는 카테고리에서 만들었던 그 카테고리들을 메뉴명으로 동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메뉴를 추가해서 카테고리 때 만들었던 아이패드 영어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링크가 걸리도록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측에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좀 전에 카테고리 관리에서 만들어졌던 카테고리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는 10분 정도 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한 후 컴퓨터를 재실행해서 다시 오시면은 확인이 될 겁니다. 아이패드의 경우는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릅니다. 두 번째 메뉴 티스토리도 적어주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뉴까지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메뉴를 다 적었다면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 다음에 방명록 아이패드 티스토리 모두가 이 부분에 적은 순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해당 카테고리명에 해당 링크 부분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도 눌러보면은 티스토리 카테고리로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 순서를 변경하고 이 메뉴명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관리로 이동을 한 후 순서를 변경할 때는 앞부분에 이동했을 때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영문으로 된 모드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메뉴 관리 상에서는 삭제만 보이고 수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관리가 아닌 카테고리 관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모두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수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을 클릭해서 한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했으니 다시 메뉴로 가겠습니다. 꾸미기 아래에 있는 메뉴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 모두를 한글로 변경했는데 메뉴 관리 이 부분에서는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한 후 다시 메뉴를 추가하면 됩니다.
카테고리에서 변경한 이름대로 모두 홈페이지를 적은 후 이 부분에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보면은 모듈화된 부분이 바로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쿠키 삭제가 바로 안 돼서 그런데 이럴 때는 저는 지금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입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우측 상단의 설정을 클릭해서 인터넷 옵션 이 부분에 임시 파일 즉 쿠키가 삭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쿠키 삭제를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쿠키 삭제가 된 후 다시 메뉴 추가를 클릭해서 다시 카테고리 부분을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은 임시 파일인 쿠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 후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위치를 변경을 하고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은 티스토리 자체 내의 내부 링크였습니다. 만약에 외부 링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다른 타 사이트로 연결할 때는 이 부분 직접 입력해서 바로 URL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한 후 새 창으로 열기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을 하고 내 티스토리에서 홈 화면으로 가서 보면은 메뉴 관리에 추가한 순서대로 상단 메뉴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튜브를 클릭하면은 외부 링크 새 창 열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PC에서 변경한 이 부분이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반응형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 부분을 줄여주시면은 태블릿 사이즈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사이즈는 480픽셀까지 줄여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상단 부분 로고와 메뉴 부분이 모바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모바일에서 이 햄버거 메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상단 메뉴 부분이 모바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로고와 상단 메뉴 부분, 헤더 부분을 수정을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상당 큰 배경 이미지와 이 아래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변경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hatever 최신 스킨, 슬라이드 영역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픽사베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링크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이 부분을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의 하살표를 클릭하면 3장의 배경 이미지가 롤링되고 있습니다. 이 개수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각 슬라이드에는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고 해당 부분을 클릭할 수 있는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상단의 카테고리로 링크를 걸거나 카테고리 안에서 개별적인 포스트 글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경 이미지와 함께 링크를 걸 URL 주소를 미리 생각하고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링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 메인 첫 화면의 링크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입니다. 홈 옆에 있는 카테고리 메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메뉴의 링크 구성은 아래편처럼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 다음에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붙게 되고 뒤편에는 해당 메뉴명이 적히게 됩니다. 이 카테고리 주소가 상단 URL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이동할 때마다 이 부분의 주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홈일 경우, 티스토리일 경우, 아이패드일 경우, 모두일 경우 이 하단 부분의 주소가 상단 메뉴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단 메뉴가 영어일 때는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 한글일 경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팁일 경우에는 팁으로 표시되는데 기타 부분에 마우스를 가면은 이상한 글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기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영문이 아닌 한글로 카테고리명을 적게 되면은 상단 URL 주소가 아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카테고리 뒷부분에 있는 이상한 글자 부분에 한글로 기타로 적어 보겠습니다. 기타로 적은 후 엔터를 치면은 동일한 페이지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글 카테고리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링크 주소를 적어도 되고 아래편처럼 그냥 카테고리를 한글명으로 된 이런 URL 주소로 해도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상단 카테고리 링크가 아닌 포스트 글, 개별 글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단 메뉴 티스토리 카테고리에 포스트 글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단 URL 주소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티스토리 안에 있는 이 포스트의 글의 URL 주소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주소 부분에서 숫자 번호 4 뒤에 있는 이 뒷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앞부분만 다시 복사를 해서 상단에 붙여넣기를 한 후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동일한 포스트 글을 그대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글의 경우에는 링크 구성이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 다음에 이런 숫자 번호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 글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때는 해당 포스트 글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고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에 해당 포스트 글의 정확한 URL 주소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의 글은 숫자 번호로 표시하는 방식과 아래편처럼 전체적인 주소가 보이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편 형태보다는 윗부분 숫자로 나오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숫자로 표시가 되지 않고 아래처럼 긴 주소로 보일 경우에는 이 부분 설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한 후 왼쪽 메뉴에서 관리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 내리면은 주소 설정 부분에 포스트 주소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자로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문자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숫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티스토리의 링크 구성, 상단 카테고리일 경우에 링크 구성과 개별 포스트 글일 경우에 링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보기 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으니 이제 상단 메뉴 배경을 바꾸는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위치는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한 후 왼쪽 메뉴 꾸미기 밑에 스킨 편집으로 이동합니다. 스킨 편집 화면상에서 슬라이드 부분은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우측 부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편에 보면은 글 목록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 내용이 슬라이드 첫 번째 이 부분에 글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이 부분의 텍스트가 두 번째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한 후 이 부분을 수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티스토리의 슬라이드를 엮는 방법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선택이 있고 최신 글, 글 선택, 인기 글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직접 입력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입력 상태에서 왼쪽에 노출된 텍스트가 이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 글자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문구로 변경해서 적으면 됩니다. 타이틀을 적고 내용도 적으셔도 됩니다. 아랫부분의 URL 부분은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링크되는 URL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상단 티스토리 이 부분으로 링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이 상단 부분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URL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내 업체에 맞는 이미지로 변경해서 넣으면 됩니다. 플러스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올릴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슬라이드 부분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1920에 세로 960 픽셀입니다. 저는 미리 이 사이즈로 만든 이 이미지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한 후 이 부분이 주황색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한 번 더 적용을 클릭합니다. 티스토리 새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뒷배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문구 역시 변경이 되었고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링크를 티스토리로 걸었습니다. 링크 역시 티스토리로 제대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한 방법은 콘텐츠를 직접 입력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입력이 아닌 내가 포스트에 올린 글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올렸던 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올린 이 글을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클릭하면은 선택한 글 목록이 상단 이 부분에 등록이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 사용한 첫 번째 썸네일이 왼쪽 배경 부분으로 노출이 됩니다.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부분을 세로 고침을 하고 한 번 더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등록을 했고 지금 세로 고침을 하면은 글 선택한 것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등록한 방법은 아이패드에 있던 이 글 내용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글 포스트의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이 배경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 이 글 제목이 이 부분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글 선택에서는 따로 이 더보기를 링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글 포스트로 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글 선택 방법에서는 더보기 링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서 참고로 콘텐츠 이 부분에서 글 선택 방법과 직접 입력 방법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글 선택을 하면은 내 포스트에 있는 글들을 3개를 추출해야 되는 거고 직접 입력을 하면은 내가 작업한 이미지 3개를 직접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글 선택으로 하면은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글 선택을 제가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 글을 추가를 하고 추가한 글이 이 부분에 노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도 추가를 하면은 두 번째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위에 부분에 3개의 배경 이미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저장을 하고 왼쪽에 새로 고침을 하고 한 번 더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티스토리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 세 번째 슬라이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본문 안에 들어간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많이 할 겁니다. 이 이미지가 세 번째 슬라이드로 추출이 되었는데 사실 슬라이드 배경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기에는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첫 화면에서 로고 부분과 상단 슬라이드 부분은 사이트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슬라이드 부분을 수정할 때 지금처럼 글 선택을 하기보다는 직접 입력으로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슬라이드 영역에 콘텐츠를 직접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슬라이드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 작업을 따로 해두셔야 됩니다. 배경 이미지 사이즈는 포토샵으로 예를 든다면 1920에 96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자신의 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은 가로 크기가 4000 픽셀로 폰으로도 큰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폰으로 찍은 이 큰 이미지를 1920의 권장 사이즈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개의 이미지를 먼저 열어둡니다. 참고로 이 1920의 960 이미지는 제 카페에 올려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폰으로 찍은 큰 이미지에서 레이어 부분에 잠금 표시가 있으면 자물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잠금을 풀어줍니다. 폰으로 찍은 큰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 이미지 위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1920 이미지 위로 폰 사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캔버스의 창 부분을 좀 더 늘려준 후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 부분에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더 눌러줍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은 큰 이미지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준 후에 왼쪽 부분의 도구창에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은 변형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은 캔버스 크기가 컨트롤 마이너스로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100%로 맞추려면은 왼쪽 편에 이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100%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최종 이 이미지 사이즈를 상단 이미지에 이미지 크기를 누르면은 1920의 960 사이즈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이 변경된 이미지를 파일을 눌러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JPG 확장자로 슬라이드 2로 적겠습니다. 이처럼 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폰으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pixabay.com이라는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픽사베이 사이트는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업종이 인테리어 업종이면은 이 부분에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인테리어와 관련된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항상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라이센스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는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부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아랫부분에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안내 부분을 따른 후 이 화면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안내대로 횡단보도 관련 이미지를 더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을 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가 되고 최종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받아졌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도 포토샵에서 불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기를 하고 권장 사이즈에 맞게 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물쇠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자물쇠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드래그를 해서 1920 이미지 위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이 과정대로 해서 이미지를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변경 작업을 다 한 후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JPG 확장자로 이번에는 슬라이드 3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3개의 이미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서 슬라이드 콘텐츠를 직접 입력으로 체크를 한 후 3개의 배경 이미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색을 추가를 누르고 첫 번째 슬라이드 타이틀 제목을 입력하고 URL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1번을 열기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RL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한 이미지 개수대로 슬라이드 개수가 정해집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등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 방식으로 3개의 이미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최종 저장을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 후 다시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티스토리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등록한 이미지가 이 부분에 보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앙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Whatever 최신 스킨 중앙 부분과 하단 영역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4편에서는 상단부 부분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래편 부분 썸네일 리스트부터 이 하단 부분까지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페이지 스킨 편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면은 홈 설정, 메인 화면 구성을 커버형으로 선택된 상태입니다. 커버형 상태에는 지금 5가지 항목이 뽑아져 있습니다. 왼쪽 티스토리 화면과 연결을 해보면은 슬라이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썸네일 리스트 1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스페셜 콘텐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패널 영역은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썸네일 리스트 2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홈 설정을 하는 대로 왼쪽 화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5개 영역은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썸네일 리스트 1번 부분을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기를 원할 때는 우측의 썸네일 리스트 항목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영역 부분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썸네일 리스트 1번부터 리스트 2번까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할 때는 각 영역 부분의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썸네일 리스트 1번 부분이 이 부분이고 현재 기본으로 등록된 이 3가지 글이 이 부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타이틀을 변경을 하고 각각의 부분에 사진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슬라이드 영역의 사이즈는 1920에 960 픽셀입니다. 썸네일 리스트 일부분의 이 이미지들은 가로 264에 세로 200 픽셀입니다. 썸네일 리스트 보이는 이 크기가 현재 264에 200 픽셀인데 이와 같은 비율로 크기를 늘려주면은 이런 비율로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썸네일 리스트 일부분에 콘텐츠를 등록하는 방법이 직접 입력과 글 선택 2가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이와 같은 사이즈로 작업을 해두시면 됩니다.
보이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인데 저는 같은 비율을 유지한 이 비율로 이미지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콘텐츠를 글 선택으로 하는 경우와 직접 입력으로 하는 경우는 4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글 선택이 아닌 직접 입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갈 타이틀 제목을 변경을 합니다. 타이틀을 변경하고 각각의 제목 부분도 변경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고 타이틀을 이 부분에 변경을 하고 해당 URL 부분을 4편에서 설명했듯이 카테고리로 링크할 때는 이런 형태로 포스트 개별 링크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숫자 형태로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과 URL 적는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썸네일 리스트 1로 미리 작업을 해둔 가로 400에 세로 303 이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수정을 하고 콘텐츠를 직접 입력이 아닌 글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400에 303 픽셀로 넣겠습니다. 이 픽셀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도 마지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이미지를 수정을 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적용을 클릭을 하면은 방금 썸네일 리스트로 변경한 부분이 이 부분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썸네일 리스트 1 아래편에 있는 스페셜 콘텐츠를 변경하겠습니다. 스페셜 콘텐츠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수정을 클릭을 하고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 직접 입력 혹은 글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을 클릭을 하고 스페셜 콘텐츠의 이 그림의 사이즈는 현재 가로 600에 세로 600 사이즈입니다. 1:1 정사각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600x 600 아니더라도 500x 500이나 400x 400 등 1:1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타이틀과 내용, URL은 직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등록하겠습니다. 미리 작업해둔 600에 600 픽셀 1번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두 번째 이미지도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 후 확인을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 새로 고침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내려서 보면은 지금 변경한 내용이 이 부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타이틀과 내용 링크를 수정하면은 이 부분에 변경이 될 겁니다. 아래로 더 내려서 이번에는 와이드 패널 부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와이드 패널의 이 보이는 이미지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이와 같습니다. 와이드 패널을 수정을 클릭하고 저는 직접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을 클릭을 해서 타이틀 내용 URL은 직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1200에 300 픽셀로 작업한 이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저장, 새로 고침,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변경한 이미지가 이곳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글 내용을 적을 때 글 내용이 많게 될 때는 이 부분에 B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BR의 의미는 한 줄 띄우기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BR을 넣게 되면은 이 한 줄 다음에 다음 줄은 줄 띄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BR을 넣지 않으면은 글 내용이 쭉 이어서 나타나게 되니 이 BR 태그 한 줄 띄우기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 리스트 2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썸네일 리스트 2의 이 보이는 이미지 크기는 가로 세로 1:1 비율로 추출되고 있습니다. 썸네일 리스트 2에서는 사이즈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 포스트된 글에서 내용상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썸네일 리스트 2를 수정을 하고 콘텐츠 부분에서는 직접 입력과 글 선택이 아닌 최신 글로 기본 선택된 상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최신 글로 하게 되면 자신이 올린 글 중에서 가장 최신 글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현재 글수가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4개만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글수 부분을 4에서 8로 바꾸게 되면 이 노출되는 부분이 8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8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서 보면은 4개에서 8개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텍스트를 변경할 때는 썸네일 리스트 2 수정을 클릭해서 이곳에 타이틀을 변경하면은 이 부분에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홈 설정의 5가지 영역을 모두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홈 설정에 현재 5개 아이템을 추출이 되었는데 5개 영역보다 더 많이 추출하고 싶을 때는 아래편에 커브 아이템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변경한 내용을 큰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로고를 변경했고 오른쪽 편에 카테고리 메뉴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에 슬라이드 영역을 3장의 이미지를 넣고 링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가 롤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은 썸네일 리스트 1번 영역, 그리고 그 아래에 스페셜 콘텐츠 영역을 변경을 하였고 그 아래편에 와이드 패널을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 리스트 2 영역에 최신글 4개에서 8개로 변경을 하여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에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반응형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창을 좁혀보면은 이 시점에서 태블릿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상단 메뉴를 보면은 햄버거 메뉴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3개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더 창을 줄여서 휴대폰 사이즈로 맞추면은 이 시점에서 휴대폰 사이즈로 변경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이와 같이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아래로 내리면은 휴대폰 사이즈에 맞게 가로로 된 배열들이 세로로 나열되게 됩니다. 추천 카테고리 영역을 지나서 스페셜 영역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패널이 보이고 있고 가장 하단에 썸네일 리스트 2 부분, 최근 글 추출되는 부분이 가로 2단으로 아래로 나열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터 영역이 세로로 나열돼서 최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편에는 최신 스킨의 기본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로 저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막상 직접 해보시면은 직접 입력으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와 같이 구성을 하면은 생각보다 디자인이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 입력이 아닌 글 선택으로 자동 추출이 되게 하면은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 사이트의 얼굴 부분이 상단 부분만 신경을 써서 넣어주시고 하단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은 스킨 편집에서 이 3가지 영역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영역을 삭제하고 이 최신 글 영역만 추출해도 그리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신 스킨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Whatever 스킨의 카테고리 메뉴, 즉 서브 메뉴를 이와 같이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부분을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노출된 메뉴들은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에서 왼쪽 꾸미기에 메뉴에 있는 이 기본 메뉴들이 현재 이 부분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Whatever 스킨의 특징은 상단 메뉴가 이 메뉴 부분만 추출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카테고리 관리 이 부분은 현재 이곳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Whatever 스킨에서는 이 메뉴 관리 부분만 이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메뉴 관리에서는 서브 메뉴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메뉴를 뽑을 때 이 메뉴 관리만 이용했었는데 서브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카테고리 관리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서브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부분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럼 서브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대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메뉴를 추가하고 이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이 대메뉴 아래에 서브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하면은 대메뉴 아랫부분에 서브 메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추가했고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대메뉴 아래에 이런 서브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대로 서브 메뉴를 노출할 수 있는 이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테고리 관리에 있는 이 형태대로 이 부분에 노출하기 위해서 HTML 편집에서 카테고리 치환자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이 HTML 부분에 카테고리 관리 치환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서브 메뉴를 추가해서 저장을 했더라도 티스토리 화면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HTML을 통해서 카테고리 관리 치환자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 왼쪽 메뉴 꾸미기의 스킨 편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HTML 편집을 클릭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HTML과 CSS 이 두 가지 페이지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HTML 이 부분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HTML 페이지에서 줄 라인으로 봤을 때 30번 줄 정도 부분에 블로그 메뉴라는 치환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 블로그 메뉴 치환자가 티스토리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곳에 서브 메뉴를 추가하기 위해서 블로그 메뉴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메뉴 치환자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블로그 메뉴 아랫부분에 엔터를 친 후 카테고리 리스트라는 치환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면은 블로그 메뉴뿐만 아니라 관리자 페이지에서 서브 메뉴를 추가했던 이 카테고리 리스트 부분도 같이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을 추가한 후 변경 사항을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변경한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나면은 티스토리 화면에서 봤을 때 현재 이 부분은 블로그 메뉴 부분인데 블로그 메뉴 뒷부분에 카테고리 치환자를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카테고리가 추가가 될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원했던 이 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대메뉴와 서브 메뉴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HTML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CSS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CSS 파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HTML에서 카테고리 치환자를 추가했다면은 CSS에서는 그 레이아웃 구조 화면 위치를 변경하는 곳이 CSS 파일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 수정하는 부분은 저도 따로 참고를 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이 원더바웃이라는 이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오시면은 티스토리 와레버 스킨 카테고리 메뉴 넣기라는 부분을 공유 차원에서 포스팅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이 모양처럼 그림자가 들어간 박스 형태로 변경한 소스를 공유한 사이트였습니다. PC 화면에서는 이처럼 보이고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와 같이 서브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유된 소스를 참고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CSS 부분에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CSS 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립니다. 줄 번호로는 2836번 줄 바로 아래편에 참고로 한 소스를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서브 메뉴 추가로 CSS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참고한 소스에서 몇 가지 고칠 부분과 디자인 스타일을 조금 변경을 하여서 이와 같이 소스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PC 화면상에서 CSS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바로 아랫부분에는 반응형을 위해서 모바일 화면에서 보이는 소스 부분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이 변경된 서브 메뉴 추가 부분은 설명란 부분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남겨놓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한 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추가한 CSS 부분을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한 후 모든 걸 수정을 했으니 이제 최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 앞부분이 블로그 메뉴였고 카테고리 치환자를 새로 추가한 부분이 이곳에 제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대메뉴 일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와 같이 서브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서브 메뉴 디자인 부분을 이와 같이 사각형 모양의 회색 백그라운드가 들어가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참고한 소스는 이와 같은 형태였다면은 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변경한 부분은 이와 같은 형태이고 원래 참고한 소스를 적용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스타일을 저는 이와 같이 변경을 하였고 그런데 원래 소스에서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 아래에 액티브 되는 밑에 색상바 부분이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간격이 바로 라인에 맞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메뉴에서는 이 부분에 카테고리 글자 수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없애고 싶을 때는 관리자 페이지 카테고리 관리로 오셔서 카테고리별 글수를 표시 안 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숫자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숫자 옆에 부분에 색을 발행 여부 New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표시를 했을 때 이 서브 메뉴에 글자가 옆으로 넘쳐서 아래로 늘어날 경우에는 CSS에서 추가한 소스 부분에서 서브 카테고리 리스트에 있는 이 가로 넓이를 120픽셀에서 원하는 크기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가로 너비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 색상을 회색 색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 색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도 CSS 부분으로 와서 백그라운드 부분의 색상 코드표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메뉴 추가한 부분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기존 블로그 메뉴 아랫부분에 카테고리 메뉴가 대메뉴, 서브 메뉴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